여러분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대해 정말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42년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에야 저는 평생 모르고 지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목수 일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고 아내와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해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늘 초요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힘든 시절에도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우리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가난했지만 아내가 살림을 알뜰히 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사치는 없어도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 주말이면 아내가 따끈한 국과 김치를 도시락통에 담아 손을 꼭 잡고 근처 호수공원에 나가곤 했습니다. 바람 부는 강가에 돗자리 깔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이런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 힘들어도 이렇게 둘이 있으면 참 좋지? 그럼요.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때로는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북한산이나 도봉산 같은 곳을 찾아 아침 일찍 출발했죠. 도시락 김밥을 꺼내 먹으며 내려다보는 풍경 속에서 아내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걸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 받은 인생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목수 일은 나이 들수록 손목과 허리에 무리가 갔고 몇 번의 큰 부상으로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허리가 끊기니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돼. 당신 몸이 먼저야. 나도 가리지 않고 일 알아볼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감춰진 아내의 떨리는 한숨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할 때면 아내는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는 일, 가스검 침원 일,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나갔습니다.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두 아들과 남편 뒷바라지만 해온 아내가 50이 다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손끝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터져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고 아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어딘가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물으면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아내는 갑작스럽게 병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된 병이었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의 반쪽이 탄산이 부서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멍한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후 정리되지 않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그간 모아둔 누렇게 빛바랜 편지들과 함께 한 장의 병원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기록지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만성우울증, 최초 내원일 2007년 5월. 그 아래로 몇 줄의 치료 경과와 복약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머리를 누가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아내는 우울증이라는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웃으며 아침을 싸주고 생일마다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던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아내가 사실은 속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던 그 눈빛, 밤이면 이유 없이 자주 깨었던 아내의 뒤척임,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쓴 웃음으로 넘기던 그 무수한 날들. 돈 못 버는 병든 목수 아내로 살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은 했지만 당신 마음은 괜찮아? 그 단 한마디를 저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는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리고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서랍 앞에 주저앉아 손에 병원 기록지를 들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아내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를 배려한 겁니다. 당신이 힘드니까, 당신이 아프니까, 내 아픔까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혼자 앓고 혼자 참고 끝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두었다는 것을. 그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 그대로 제 영혼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항상 웃어주었던 아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와 병원 기록을 들고 앉아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빛, 밤마다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보다 들어오던 그 뒷모습, 휴일이면 이유도 없이 혼자 걸으러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오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홀로 깊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을 좋은 남편이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집 한 채 마련했고 술 담배도 멀리하며 성실하게 살았으니 그게 전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법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외로움에 갇혀 점점 무너져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이 결국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죽고 나서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숨이 막혀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삼켰을 눈물과 외로움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버려둔 게 바로 저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사람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진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 대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잘못과 마주한 채 끝없는 후회 속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매일 밤같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더 들여다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남은 건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절실히 깨달은 건 부부든 가족이든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몸의 병은 결국 마음에서 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룰 수 있는 말은 있어도 사랑과 관심은 절대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표정과 말투를 흘려듣지 마세요. 평소에 웃던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창밖을 멍하니 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 항상 옆에 있어. 언제든 얘기해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밥상머리에서 잠들기 전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이 짧은 질문이 상대방을 살리는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픔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마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난 늘 내 편이야 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내 편이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버틸 힘을 얻습니다. 정신 건강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은 의지만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병원 가보자, 괜찮아 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상대방은 말해주지 않으면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남습니다.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식사량이 줄거나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것, 웃음이 사라지는 것,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괜찮겠지라며 흘려보내는 건 누군가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사진 한 장, 손편지 하나, 사소한 나들이 한 번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남긴 추억이 너무 부족해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버리세요.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포장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할 말 해주고 싶은 사랑은 지금 당장 표현하세요. 사람은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행복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이 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막수첩과 함께 나누는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